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강좌 단조화 운동에 대하여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자, 단조화 운동을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요.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하죠. 학생들도 잘 아시겠지만 심플 이런 말이 붙으면요. 특정한 경로를 계속 이렇게 왕복 운동하는 경우를 얘기할 때 많아요. 심플 하모닉 모션을 한글로 번역하면 단순한 조화 운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단조화 운동의 기하학적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원 운동의 정사형이라고 하지요. 자, 학생들이 이 부분 정사형 몇 번 들었을 겁니다. 평행 광선이 쪼여져서 만들어진 그림자가 스크린에 맺혔을 때 그 그림자를 정사형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원 운동을 하나 그려놓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기로 합시다. 원이 좀 못생겼어. 매번 그래요. 자, 물체가 이렇게 붕붕 돌아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고 있을 때 이 원 운동에 평행한 광선을 쪼인 거예요. 이렇게 평행한 광선을 쪼이면 결국 여기 스크린에 그림자가 맺히겠죠. 자, 시작해 볼까요? 평행한 광선에 의해서 그림자가, 자, 요 물체의 그림자가 여기 맺히죠. 그런 식으로 45도, 90도, 135도, 180도. 자, 이제 225도, 270도, 다시 115도, 315도, 360도. 이렇게 물체가 한 바퀴 돌아가는 동안에 그림자는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렇게 스크린상 위를 그림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운동을 할 때 이 운동을 뭐라 부른다? 단조화 운동이라고 한다. 또는 영어로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단조화 운동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이때 이 단조화 운동의 이 변이를 편의상 우리가 각에 대응하여 그려보려고 해봅니다. 자, 이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썩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그려볼 테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 먼저 우리가 정리해둬야 될 사항은요. 그림자가 최대한 멀리 갔을 때, 이 최대한 멀리 갔을 때 이 값을 x0라고 부르고 최대 변위라고 할게요. 최대 변위예요. 근데 이 x0라고 하는 값은 결국 물체가 원운동할 때 반지름 R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원운동에선 반지름 R이 계속 일정하지만 그것에 투영된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녀석이 x가 최대로 x0까지 또 반대로는 마이너스 x0까지 그 폭을 이용하여 진동하지요. 그래서 최대 변위를 또 다른 사람들은 진동하는 폭이다. 이렇게 공부하기도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동을 배우게 되면 매질의 흔들림이 바로 이런 단진동과 동일하다는 것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도에 대응하여 각각의 그림자들을 한번 표시해 보기로 할게요. 여기가 파이, 이쪽이 2파이. 그래서 360도 회전할 동안 그림자의 모습이 어떤지 같이 볼게요. 자, 처음에 그림자는 여기 있었습니다. 45도 회전하면 그림자가, 여기가 45도죠. 여기가 2분의 1파이가 90도니까. 그죠? 그래서 그림자 여기 90도 회전했다. 90도에 대응하는 위치 그려보고 또 135도, 그런 식으로 180도. 이게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할 때까지 그림자가 각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그려본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또 이번에는 이 그림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자리들을 쭉 표시를 해봤더니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군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궤적을 이렇게 따라 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사인 세타의 그래프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식을 읽어라 하면 변이 x, x는 지금 변위예요. 변이 x의 그래프 하면 x는 최대 변이를 x0라고 읽었을 때 x0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각에 대응한 함수를 삼각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x는 x0 사인 세타라고 이 그래프를 읽었어요. 자, 이때
각속도 오메가가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델타 세타는 각속도와 흘러간 시간의 곱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했냐고요? 자,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이 x는 x0 sin 세타라는 이 삼각 함수를요, 독립변수 t를 이용해서 시간의 함수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적으면 x는 x0 sin. 자, 그 다음에 세타 대신에 뭐라고 넣을 수 있겠어요? 델타 세타가 오메가 델타 t니까 세타는 오메가 t.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식입니다. x는 x0 sin 오메가 t. 자, 굳이 세타를 시간의 함수로 바꾼 이유는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이걸 속도를 구하고 가속도를 구할 거예요. 근데 속도의 정의가 뭐죠? 델타 t분의 델타 x죠. 가속도의 정의도 델타 t분의 델타 v죠. 다시 말해 시간을 미소하게 잡고 뭔 일을 해볼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 이용한 함수의 식, 이 그래프의 식을 시간의 함수로 바꿔 적었다.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큰 불만 없을 것 같아서 곧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원운동에서 속도는 어떻게 그릴까요? 하고 물으면 속도 벡터는 접선 방향으로 그린다. 바로 전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속도를 빨간색 벡터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속도 벡터를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속도 벡터를 그려봤어요. 그럼 90도일 때 속도 벡터, 이 단조화 운동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려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그림자를 투영하면 그림자가 원래 속도 많아져. 자, 45도가 회전하고 나면 그림자가 투영된 그림자의 사이즈가 좀 작아졌다는 것 이해 가세요? 그런 식으로 90도가 되면 그림자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자, 여기 요 녀석의 경우는 그림자가 아래를 향하는군요. 135도일 때 그림자를 그렸더니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180도가 되었을 때 벡터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장 길어지는군요. 이런 과정을 따라 긁다 보면 다시 270도가 되었을 때 그림자가 0이 되죠. 그리고 다시 그려보면 조금씩 커졌다가 원래 사이즈가 되는구나. 자, 지금까지의 이 속도가 투영된 성분을 각에 대응하여 그려볼게요. 해보면 처음에 속도 벡터가 되게 컸어요. 그 다음에 45도일 때 그림자는 좀 작아지고 90도, 135도, 180도, 그렇게 225도, 또다시 270도가 되었을 때 그림자가 0이 되죠. 그렇게 그림자들을 투영하여 그려보니, 자, 이렇게 그려진 것들을 연결해 보았더니요, 이 삼각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입에서 맴맴 돌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 코사인 세타죠. 그럴 때 이 최대값을 뭐라고 부를 건지에 대하여 공부할게요. 원운동에서 속도 V는 어떻게 쓰나요? 하고 물으면 V는 R 오메가라고 두었었죠. 그런데 단조화 운동에서 R은 X0로 대치되었죠. 그래서 이 값은 X0 오메가 이렇게 적힌다는 거죠. 자,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잠깐 정리할게. 자, 한번 적어볼게요. V는 V0의 코사인 세타죠. 이 관계가 그렇죠. 그때 V0라는 값이 뭘 의미하느냐.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 V0 지금 X0 오메가라고 썼던 과정만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얘가 등속으로 원운동하는 상태였으니까 각속도 오메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X0라고 하는 값은 계속 왔다 갔다 했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X0가 최대일 때, 이 값이 최대일 때 당연히 좌변도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X0가 대입되었을 때의 값을 우리가 V0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속도 V는, 자, V0 대신에는 X0 오메가, 그리고 코사인 세타 대신에는 오메가 T,
라고 대입하여 식을 다시 완성했어요. 자, 지금 학생들이 이거 좀 어려운데 아니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돼. 지금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 가속도는 어떤가요? 라고 물었다 합시다. 자, 그럼 그 가속도를 표현해 보는데, 화면상에 좀 더 잘 드러나는 건 노란색인데 한번 썼으니까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원운동의 가속도는 어디를 향한다? 하고 물으면 당연히 원의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뭐죠? 그렇지, 구심 가속도였죠. 이렇게 각각의 가속도를 그려보았어요. 자, 이렇게 지금 파란색 벡터로 이걸 가속도 원의 중심을 향한다는 기억나죠? 네. 자, 이 상황에서 자, 이 녀석의 그림자를 투영한 게 단조화 운동의 가속도다 그거죠. 자, 여기 그림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곧바로 대응시켜 적어볼게요. 해봅시다. 이 그림자는 점으로 남죠? 45도 회전하면 그림자는 수직한 성분을 이렇게 옮겨 적을 수 있겠어요. 자, 90도 회전했을 때가 가장 길군요. 그런 식으로 135도 또 투영하면 작아지고 그래서 180도일 때 또다시 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225도, 270도, 315도, 또다시 360도까지 이렇게 가속도의 벡터들을 투영해 보니 아하, 요거 뭐죠? 그치,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곡선이 나왔죠? 자, 잠깐만. 학생들도 잘 알겠지만 원운동에서 반지름 R을 X0라 두기로 했었죠. 그리고 원운동에서 속도 V는 R 오메가라고 쓸 때 V0는 X0 오메가라고 적었죠. 자, 그럼 원운동에서 가속도는 뭐였죠? 하고 물으면 R 오메가의 제곱이었죠. 자, 단조화 운동에서 A0는 하고 물으면 변이가 최대일 때 결국 가속도도 가장 클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이 값을 따라 이 지점을 읽어주면 얘는 X0 오메가의 제곱이다라고 놓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속도의 식 A는 A0에 그 다음에 뭐예요? A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죠. 이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다는 건 뭐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럴 때 A0라고 하는 값을 또 어떻게도 쓴다? X0의 오메가 제곱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요. 자, 살펴볼게요. 가속도 A는 자, A0 대신에는 X0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다. 학생들이 지금 단조화 운동이 원운동의 정사형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읽어내는 행위에 대하여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그려봐야 되는 과정이에요. 물론 삼각함수 미분을 배운 친구들에겐 이 과정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해볼게요. V는 dt분의 dx죠. 이건 무슨 뜻이냐? 시간으로 x를 미분한다는 거예요. 자, x를 시간으로 미분한다. 사인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코사인 되죠. 오메가 t도 t로 미분하니까 오메가가 밖으로 나가겠지. 그래서 사인을 미분한 게 코사인, 오메가 밖으로 나가서 한 번 더 곱해지고 그래서 x0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가속도의 정의가 뭐죠? 하면 dt분의 dv죠. 그니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게 가속도잖아요. 정리할까? 코사인 미분하면 뭐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사인이죠. 마이너스 사인. 또 오메가 t를 t로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 오메가 밖으로 나가서 x0 오메가 제곱이 되었어요. 문제는 이런 과정을 배우는 친구들이 아직 삼각함수의 미분을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준 겁니다. 어쨌든 이 과정이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찮더라도 버텨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번에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했는데 수능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니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는지 묻는 게 수능이라고 그랬어요. 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볼게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요, 나름대로 작전이 있다고요. 자, 편의상 우리가 이 지점을 기억 지점이라고 할게요. 자, 기억 지점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 지점의 특징하면 변이 x는, 자, x가 하얀색으로 표시되었던 그래프니까 기억 지점에서 변이는 최소입니다. 0이니까. 또 가속도는 어떤가요? 하고 물으면 가속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졌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도 최소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속도는 크기가 어떤가요? 하고 물으면 빨간색 벡터가 속도였는데 아시겠지만도 이 빨간색 벡터, 자, 이건 크기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최대여도 그냥 우리는 크기가 최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낼 때 보기 문장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고? 이걸 보고 만들죠. x가 최대일 때 속도도 최대이다. 이 말 어때요? 보고도 그래. v가 최대일 때 x는 어때? 최소잖아. 다시 해볼게. 속도가 최대일 때 가속도가 최대이다. 이거 말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만 본능에 의지하죠. 그래, 속도가 최대일 때 가속도도 최대겠지 뭐. 또는 속도가 최대일 때 변이도 최대인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예상하고 선생님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문항을 만든다고. 보기 문장 볼 때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훈련을 해두지 않는다면 12년 동안 공부하고 딱 하루 만에 평가하잖아. 수능이 참 힘든 시험이에요. 본능적으로 풀어서 될 일이 아니다 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다시 여기 이제 가속도의 식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가속도의 식을 보다 보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a는 마이너스 x0 오메가의 제곱에 사인 오메가 t다. 이게 가속도의 식이었는데, 자, 이 식에서 x0 사인 오메가 t 해버리면 어머나, 야, x0 사인 오메가 t 하면 그게 뭐야? 그래, x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가속도는 좀 더 간략하게 x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단주와 운동에서의 가속도예요. 참고로 이게 단주와 운동이었고 원운동일 때 가속도는 어땠죠? 새롭죠? R, 오메가의 제곱 이런 게 있었죠? 이 둘을 좀 비교해서 원운동일 때의 가속도와 단주와 운동에서의 가속도를 좀 구별해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눈앞에 다음과 같은 용수철이 매달려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선생님이 매번 그릴 수 없으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용수철이 잔뜩 들어있다고 생각해 주라. 네, 매번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두툼하게 매달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 물체를 누군가 추를 걸어서 조금 늘어나게 했어요. 좀 늘어났으니까 조금 홀쭉하게 그린 거 큰 불만 없지요? 이때 늘어난 거리를 이렇게 표시하여 늘어난 요 거리를 x0라고 부를게요. 자, 학생들도 알다시피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수철이 늘어난 것만큼 되돌아가려는 탄성력도 작용하고 있죠. 탄성력은 K, 이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하면 x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체가 매달린 채 그냥 있으니까 이 상황은 시그마 F는 하고 쓰면 mg에서
KX0를 빼준 결과가 0이다. 그래서 이 상태는 힘의 평형 상태고 현재 그냥 있죠. 하여 물체가 놓여진 이 지점을 우리가 평형점이라 부르기로 합시다. 평형점이에요. 자, 이제 이 용수철을 어떤 사람이 좀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아, 벌써 좀 가늘어진 게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라는 건 큰 불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늘어난 거리를 편의상 x라고 할게요. 자, 믿어지지 않겠지만 손을 하나 그려놓고 자, 이런 상황이라고 발 아니고 손이에요.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따져볼게요. 지금 이 상황은 중력도 있고요. 중력이 있고 mg 또 뭐 있어? 그렇지. 손이 잡아당기는 외력도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용수철은 더 많이 늘어났죠. 자, 더 많이 늘어난 용수철은 K에 X0 플러스 X만큼 늘어나 있죠. 그래서 나름 평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물체를 놓으면, 자, 이 그림이 좀 어색하겠지만, 자, 이제 물체를 놨어요. 그럼 잡아당겼다 놓은 순간, 아시다시피 외력은 사라지죠? 아하, 드디어 힘의 평형이 깨어졌군요. 그럼 힘의 평형이 깨어졌을 때의 상황을 적어볼게요. 시그마 F는 mg라는 힘이 있고 마이너스 k에 x0 플러스 x라는 힘이 있죠. 자, 여기서 mg 마이너스 kx0 마이너스 kx라고 괄호를 풀어보니까요. 요 값이 바로 요 값이죠. 이거 0이잖아요. 그래서 아, 시그마 F는 마이너스 kx로구나.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판단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운동 방정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시그마 F는 ma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물체가 받은 힘이 마이너스 kx인데 그 힘으로 질량 m인 물체가 얻은 가속도가 얼마라고요? 그럴 때 아까 우리가 구했던 단주와 운동의 가속도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오메가 제곱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 x 지워지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서로 맞먹지요. 그러니까 오메가의 제곱은 m분의 k군요. 여기까지는 큰 불만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전 시간에 원운동에서 각속도의 정의가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라고 표현했었죠. 이렇게 정의했었다고 원운동에서. 그런데 만약에 얘가 360도를 회전했다면 그럼 그때 걸린 시간은 주기 t라고 쓸 수 있지 않아요? 자, 이 관계를 이용해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의 제곱은 m분의 k다. 하여 정리하면 t로 정리해 볼까요? t는 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파이의 루트 k분의 m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단주와 운동을 공부하다가 주기를 얻는 식을 한번 같이 다뤄보게 되었어요. 단주와 운동에서 주기는 왜 중요할까요? 사실은 인류가 최초로 만든 시계가 작동 원리가 이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2파이는 6.28이죠. 아니, 3.14니까. 3.14 두 배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제곱근 안에 있는 값이 만약에 6.28분의 1이 되도록 대입해주면 K를 조절하거나 질량을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요 전체 값은 얼마가 됩니까? 1초죠. 다시 말해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놓은 이 단주와 운동은 잡아당겼다 놓으면
띠용띠용띠용 흔들리는데 그 녀석이 1초에 한 번씩 왕복한다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긴 바늘을 하나 갖다 놓고요. 여기에 톱니바퀴를 걸어 놓고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띠용띠용 하면서 톱니를 하나씩 내린다고요. 톱니가 60개짜리면은 한 바퀴 돌았죠. 다시 말하면 1분 흘렀죠. 과거 인류가 최초로 좀 정교한 시간을 측정할 때 만들었던 최초의 시계 원리가 바로 단조화 운동이라서 학생들은 반드시 주기에 대한 질문들을 듣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찮더라도 자, 우리가 지금 단조화 운동의 그래프 봤고요. 그 다음에 단조화 운동의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일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로 둘 또 한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저 단진동의 가속도의 식을 보면 A는 마이너스 X 오메가의 제곱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도 알다시피 오메가는 일정하거든요. 왜냐하면 등속 원운동의 정사형을 단조화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각속도는 동일하다고요. 그렇다면 A는 마이너스 X에 비례한다는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단조화 운동에서의 이 말의 의미를 모른다면 공부한 거 헛한 거일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눈앞엔 용수철이 있고요. 그 용수철에 질량 M인 추가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이 추를 지금 잡아당겨서 다음과 같이 흔들리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만큼 당겼다가 놓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거가 요 자리가 평형점이에요. 이게 원래 길이야. 근데 요만큼 잡아당겼더니 잡아당기면 힘이 어디로 작용합니까? 그렇지, 되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하겠죠. 이 힘에 의하여 놓았을 때 물체가 평형점을 지나 압축되었다. 다시 밀려나와 원래 자리로 왔다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이 운동을 우리가 단조화 운동이라고 하죠. 자, 만약에 용수철이 평형점에서 압축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 마이너스 X만큼 압축되었을 때 압축된 용수철은 또 떠밀겠죠. 이게 힘의 방향이죠. 자, 그런데 말이야. 처음에 잡아당긴 방향을 내가 플러스라고 두었다면 이 방향은 반대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표현되겠죠. 압축되는 방향이 마이너스 X라면 튀어나오는 방향은 플러스라고 방향을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이 단조화 운동을 할 동안에 힘은 항상 평형점을 향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뭔 소리냐? 잡아당겼을 땐 평형점을, 압축되었을 땐 평형점을. 그리고 F는 ma라는 식에서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일치하겠죠. 정리합시다. X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이유는 바로 단조화 운동이 이런 힘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힘이 항상 평형점을 향한다라고 할 때 이 힘을 사람들이 복원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간단하게 단조화 운동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되었던 내용들을 한번 회상해 봐요. 첫 번째, 단조화 운동하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첫 번째 조회가 뭡니까? 원 운동의 정사형. 다시 말해 어떤 물체가 원 운동할 때 그것의 그림자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할 때 이 그림자의 왕복 운동을 단조화 운동이라고 불렀다. 다음,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에 관련된 그래프를 변이 X, 속도 V, 가속도 A 나누어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그 그래프를 통해서 X가 최대일 때 속도가 정말 최대인지 아니면 최소인지 그래프로 확인하는 훈련을 꼭 해두시란 뜻이었어요. 시험에 나오니까 3년에 한 번꼴로 나오니까 기억합시다. 두 번째,
그 단주하 운동의 식을 통해서 단주하 운동의 가속도를 얻었습니다. A는 얼마? 마이너스 X 오메가 제곱. 자, 이걸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주하 운동의 형태를 용수철 진자에서 보았고요. 주기를 찾았죠. 주기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떻게 하여 주기가 나왔는지까지를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원운동은 매 순간 물체가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을 받았죠. 그 힘을 구심력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단주하 운동은요, 매 순간 힘이 평형점을 향해요. 그래서 평형점을 매 순간 향할 때 이 힘은 복원력이라고 불렀습니다. 해서 복원력의 크기가 질량 m과 가속도 얼마? 마이너스 x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까지 공부하였어요. 다음 시간에 한 8번째 시간쯤 지나고 나서 관련된 문제들을 좀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 제일 좋은 복습은요. A4 용지를 꺼내놓고 선생님이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기인데요. 할 게 너무 많다고요. 하여튼 수업하고 그려봐야 돼. 그 그려봐야 여러분께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